그날도 여느 때처럼 도시락을 품에 안고 땀을 뻘뻘 흘리며 공사장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그곳엔 세상에서 가장 기묘하고도 운명적인 시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멈춰선 이유요. 지금 저 처녀 내 딸이다. 믿을 수 없는 그 한마디. 제 인생은 그날 그 한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17층이야. 건물 외벽엔 먼지가 잔뜩 내려앉았고 사다리형 계단은 늘 그렇듯 삐걱거렸습니다. 양손엔 배달용 보온 가방, 등에 땀이 줄줄 흐르는 와중에도 난 그걸 꼭 껴안고 올라야 했죠. 점심 도시락 왔습니다. 허름한 가건물 안, 투박한 형광등 아래서 작업복 입은 아저씨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를 보는 눈빛엔 늘 익숙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죠. 저 처녀가 저런 일을 다 하네. 맞아요. 23,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엄마 혼자 간신히 차린 수라간 도시락집 하나 믿고 매일 공사장 돌며 하루 열 몇 번씩 계단을 오르내리던 그냥 그런 동네 처녀였습니다. 그날도 역시 평소처럼 점심 배달을 마치고 땀을 훔치고 있는데 거기 아가씨 이름이 뭔가? 낯선 중년 남자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을 땐 이미 그의 시선이 내 얼굴을 뚫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갈한 정장 차림, 나이에 비해 굳은 인매와 그 눈빛. 네, 저요. 아전 배달 온 사람인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서서정민이요. 왜 그러세요? 그 남자. 아니, 나중에 알고 보니 전국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건설사 서진그룹의 회장이었대요. 그런 그분이 그 공사장 한복판에서 나를 바라보며 이러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널 못 알아봤을 리가 없어. 그 사람 입술을 덜덜 떨며 중얼거리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내 얼굴 옆에 사진 한 장을 맞댔습니다. 이 눈, 이 코, 정민아, 넌 내 딸이야. 뭐라고요? 순간 심장이 뚝 하고 멈췄습니다. 그 말도 그 눈빛도 전부 진짜라고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죄송한데요, 아저씨. 장난치지 마세요. 저 그런 농담 진짜 싫어해요. 하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말했어요. 너 혹시 내 엄마 이름 정미경이지 않니? 그 순간 내 귀에서 쨍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이름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그 이름. 돌아가신 엄마의 이름이 맞았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했다. 그 사람, 아니 회장님이라는 분이 남긴 명함 한 장이 베개 옆에 나뒹굴고 있었다. 서진건설 회장 서재우. 손끝이 떨렸다. 그가 회장이라던 건 사실이었다. 포털에 이름을 검색하자마자 온갖 기사며 인터뷰며 쏟아졌다. 진짜 뭐야, 진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날 이후로 몇 번이고 그가 찾아왔다. 도시락 들고 공사장 올라가려던 내 앞을 막아서고 정민아. 단 10분만 시간 줄 수 있니? 어딘가 나지막하고 간절한 목소리. 사람 눈빛이 진짜 흔들릴 때가 있다. 그 눈에서 내가 봤던 건 절박함이었다. 근처 카페. 나는 그에게 정확히 말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랑 살았던 것도 어디서 살았는지도 아무것도요. 그러니까 괜히 기대하게 하지 마세요.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무언가를 내밀었다. 이 사진, 이 아이가 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난 20년 동안 이 사진만 붙들고 살았어. 작은 종이 사진 한 장. 내가 그 사진을 보자마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검정 고무신 신고 얼굴만 겨우 보일 만큼 작은 키. 그리고 그 옆에 앉아 머리를 묶어주던 여자, 내가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던 죽은 엄마 사진 속 그 사람이었다. 이건 엄마예요, 그래. 정미경 씨. 그분은 내 어머니가 맞아. 그리고 난 내 아버지야. 순간 내 뺨에서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다. 나는 그 사람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사진 속 진실은 나를 자꾸만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그럼 만약 정말 그런 거면 검사 DNA 검사하세요. 그게 확실해지기 전엔 저한테 아버지라고 하지 마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한테 확신을 주는 게 우선이겠지. 지금 바로 준비할게. 그날 저녁 회장은 직접 병원을 예약했고 내 손을 덜덜 떨며 검체를 채취했다. 미안하다, 정민아. 이런 식으로 널 붙잡는 거 나도 처음이야.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마다 가슴이 저릿했다. 하지만 내가 제일 두려운 건 진실보다 만약 이게 거짓이었다면 그땐 도대체 누굴 원망해야 하나 그 생각뿐이었다. 제발 그냥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덜 아플 테니까. 검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에 저장된 서재우 회장님 이름을 보다가 결국 이름을 바꿨다. 그냥 서씨.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유난히 엄마가 보고 싶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가장 나를 두렵게 만든 건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싶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상했다. 그날 이후로 꿈에 엄마가 자주 나왔다. 길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늘 날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정민아, 밥은 꼭 챙겨 먹고 다녀. 꿈속에서도 여전히 따뜻했던 목소리. 어쩌면 정말 그 사람 말처럼 내가 그분 딸이 맞는 걸까? DNA 결과는 3일 뒤에 나옵니다. 병원에서 받은 안내문을 핸드백에 넣고 돌아서는데 심장이 자꾸만 두근거렸다. 마치 벌써부터 정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됐어. 이제 와서 아니라고 나오면 그건 또 어떻게 감당해. 집에 돌아오자 나무틀 액자에 끼워놓은 엄마 사진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아무리 봐도 그날 회장이 내민 사진 속 여자와 같았다. 엄마, 정말 내가 몰랐던 게 많았던 거야? 나는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냈다. 엄마가 쓰던 건 아니었고 내가 초등학생 때 한참 연습장으로 쓰던 거였는데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중간 즈음에서 멈췄다. 그 안에 끼워져 있던 종이 한 장. 1999 3 27 붕어빵 먹은 날. 그 밑엔 아이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다. 엄마가 사준 붕어빵 세상에서 제일 달았음. 문득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저녁 회색 트레이닝복 입은 엄마가 붕어빵 봉지를 들고 내가 놀던 놀이터 벤치에 앉았던 모습. 정민아, 이리 와.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고.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속에 꽉 찬 팥 대신 하얀 크림이 들어 있었다. 엄마, 이거 이상해. 붕어빵인데 하얀 게 나와. 그게 슈크림 붕어빵이야. 아기처럼 좋아할 줄 알았지. 엄마가 그때 웃으며 내 코끝을 톡 건드렸다. 그때 그 미소. 그 웃음. 나는 그날 밤 엄마 무릎을 베고 누워 자다가 깼을 때 낯선 남자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있었다. 이 애를 어딘가 멀리 보내야겠어. 왜요? 왜요? 이 아이가 뭘 어쨌다고요? 그쪽도 알잖아요. 이대로 두면 그쪽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엄마는 울고 있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 뭔가를 감추고 있었던 거다. 엄마, 나 어디서 온 아이야?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왔다. 진짜로 내가 회장님의 딸이라면 엄마는 왜 숨겼을까? 그리고 왜 그토록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내 곁을 떠났던 걸까? 그날 이후 엄마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다. 병원 기록엔 단독사고, 운전자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사고조차도 이젠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회장님하니 서 회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정민, 혹시 엄마 정미경 씨가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하세요?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진짜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정민이가 사라진 날이야. 내 인생에서 제일 잔인했던 하루였다. 그날도 난 늘 하던 대로 출근했지. 건설 현장 둘러보고 투자 보고 받고 오후에는 서울대 교수하고 골프 약속까지 있었으니까. 여보, 정민이는 데리고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니까. 또 불안하잖아 요즘. 그때 아내였던 정미경, 늘 그렇듯 나랑 다른 결을 가진 여자였다. 화려하지 않았고 고분고분하지도 않았지. 대신 엄청 따뜻했어. 그 애는 나보다도 정민이를 더 사랑했지. 나도 숨 좀 쉬고 싶어. 딸이랑 놀이터 좀 다녀오는 게 뭐 어때서. 사건이 벌어진 건 그날 저녁이었다.
내가 골프 약속을 마치고 전화를 했는데 계속 통화 중. 문자도 카톡도 읽지 않더군. 설마 했지. 그때만 해도. 하지만 밤 9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서재우 씨 맞으시죠? 따님 정민이와 부인 정미경 씨 관련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대로 운전대를 잡았고 경찰서 도착하자 현장은 이미 뒤집혀 있었다. 정미경은 눈가에 상처가 난 채로 앰뷸런스에 실려갔고 정민이는 사라졌다고 했다. 말도 안 돼. 정민이가 없어졌다고? 당시 수사관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목격자 진술로는 정미경 씨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한 뒤 아이를 빼앗기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유괴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한 건 CCTV 확인해 봐야겠지만 범인은 차량으로 이동했고 번호판도 가려져 있었습니다. 정미경 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만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상태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미쳐갔다. 회사도 사업도 전부 손에서 놓았다. 딸이 사라진 집에서 혼자 밤을 새며 몇 년 동안 반복해서 꿈꿨다. 정민이가 거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꿈. 그 조그만 손으로 내 무릎을 꾹 누르며 말하던 목소리. 아빠 나왔어. 왜 이제 왔냐고는 묻지 마. 꿈이 깨면 바닥을 쳤다. 미친 사람처럼. 문제는 정미경이었다.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렸어. 두개골 골절로 인한 기억 상실. 범인의 얼굴도 사건의 상황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심지어 정민이의 이름도. 정미경 씨 아이 이름 기억나시죠? 딸 정민이요. 아기가 있었나요? 죄송한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녀는 그렇게 나를 바라보지도 않았고 딸을 그리워하지도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선택을 강요받은 셈이었다. 모든 걸 혼자 간직할 것인지 아니면 버릴 것인지. 정미경은 결국 요양원으로 보내졌다. 친정 부모도 없었고 그녀에게 남은 사람은 나뿐이었기에. 그 후로 난 몇 년간 전국을 돌며 정민이를 찾았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 명단, 보육원, 입양기관, 미아보호소 어디에도 서정민은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날 이후 딱 21년 만에 그 애가 내 앞에 나타난 거다. 기억을 못한다고 했다. 엄마 사진만 지갑에 품고 살았다고 했다. 그래도 나는 단번에 알겠더라. 그의 눈빛. 그건 정미경의 눈이었다. 정민아. 이 아빠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진짜 너무 미안하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그날. 출근도 배달도 못 나가겠더라. 자꾸 머릿속이 복잡했다. 난 누구고 어디서 왔고 왜 이 모든 걸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지. 입양 그 단어가 주는 묘한 거리감이 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 처음 보호시설에 들어갔던 나를 어렴풋이 기억한다. 하얀 가운 입은 사람이 내게 밥을 주면서 그랬다. 정민아, 오늘부턴 여기가 내 집이야. 여긴 친구들도 많고 밥도 잘 나와. 걱정 마. 괜찮아.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온몸이 떨리도록 울었다. 엄마 왜 나 혼자 둬? 나 엄마 없으면 못 자는데. 며칠 뒤 보호소에서 한 중년 부부가 날 데려갔다. 처음엔 잠시 맡아주는 거라더니 2달 만에 이름이 바뀌었다. 지금부터 너 이름은 박지은이야. 알겠지? 왜요? 제 이름은 정민인데. 정민이는 없단다. 이제 넌 우리 딸이니까 다시 시작해야지. 서류엔 법적 입양이 찍혀 있었고 나도 모르게 내 이름과 삶이 통째로 바뀌어 버렸다. 박지은. 그 이름으론 15년을 살았다. 새엄마는 처음엔 친절했지만 점점 내게서 관심을 거뒀다. 가게 일 핑계로 매번 늦게 들어오고 어릴 때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들은 기억이 없다. 넌 왜 그렇게 눈치가 없니? 돈이 없어 죽겠는데 입만 살아가지고. 죄송해요. 말만 하면 뚝뚝 울어. 그러니까 애미 없이 자란 것들이 문제라니까.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다. 내가 다시 정민이라는 이름을 꺼낸 건 엄마 사진을 다시 품게 된 고등학교 때였다. 어느 날 문득 옷장 깊숙이 숨겨둔 가방 안에서 낡은 사진과 메모 하나가 떨어졌다. 서정민.
97년 5월 6일생. RH-5형. 그 메모지를 읽는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꿈에서 엄마가 붕어빵을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정민아, 넌 절대 아무 데서나 피면 안 되는 꽃이야. 넌 원래부터 예쁜 이름이야. 나는 그때 처음 잃어버렸던 내 이름을 다시 입에 담았다. 정민이, 내 이름은 서정민이야. 이름을 되찾고 나선 집을 나왔다. 새엄마는 마지막까지 날 붙잡지 않았다. 가려면 가. 어차피 키운 것도 후회했어. 서울역 대합실에서 며칠을 버티며 간신히 도시락 알바를 시작했다. 그 후로 내 인생은 하루하루 생존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은 내 앞에서 딸이라는 단어를 꺼내고 있다. 이제 와서 내가 그쪽 딸이라고. 하지만 내 손엔 그날 찾은 메모지와 엄마 사진이 있다.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서정민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실 수 있나요? 나는 그 길로 병원으로 향했다. 이제 도망칠 수 없었다. 그 사람이 내 아버지인지 아닌지, 이름뿐인 과거가 진짜였는지 아닌지 이젠 마주할 차례였다. 병원 복도에 앉아 심호흡을 반복했다. 간호사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땐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스스로도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서정민님, 결과 나왔습니다. 부친 서재우 회장님과의 친자 일치율 99.9%입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다. 분명 듣긴 들었는데 실감이 안 났다. 정확한 거 맞죠? 네, 저희 병원 검사 기준상 거의 확정이라 보셔도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가 그 사람의 딸이 맞다는 현실이 확 밀려왔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그분은 그 자리에서 나를 부둥켜 안았다. 정민아, 찾았다. 드디어 아빠가 널 찾았어. 처음 듣는 그 말. 처음 느끼는 낯설고도 따뜻한 체온. 하지만 그 감정은 그날 저녁 그의 집 문턱을 넘자마자 깨졌다. 초대한 건 회장님이었다. 정민아, 우리 집으로 와서 밥 한 끼만 같이 먹자. 그 말이 전부였고 나는 따라갔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기품 있고 조용한 분위기. 정원이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고 집안은 고풍스럽고 우아했다. 그런데 거기 서 있던 두 여자의 눈빛은 싸늘했다. 여보, 이 아가씨가 그 정민이야? 그래. 우리 잃어버린 정민이. 회장님의 부인, 곱게 머리를 묶은 채 고운 블라우스를 입고 서 있던 그녀. 말은 예뻤지만 표정은 딱딱했다. 그래요, 반갑네요. 정민 양. 정민 양. 딸이라 하지 않고 양이라 부르는 그 말이 귀에 박혔다. 그리고 옆에 있던 또 한 명. 전서이서예요. 회장님의 딸, 이 집에서 자란 딸이요. 이서. 나보다 2살 어린 아버지의 이복딸. 겉보기엔 차분했지만 눈동자는 날 노려보는 느낌이었다. 사진으로 본 적 있어요. 엄마가 우연히 앨범에서 꺼내 보여주신 적이 있었죠. 잃어버렸던 서정민. 근데 진짜 이렇게 나타날 줄은 몰랐네요. 이서의 말은 담백했지만 속은 날카로웠다. 식탁에 앉았지만 밥맛은 없었다. 조용한 식사 내내 이서는 내 숟가락 소리에도 시선을 줬다. 새엄마는 회장님 쪽 반찬만 덜어주며 말했다. 정민 양은 앞으로 어디서 지내시게요? 혹시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건 아니시겠죠? 그 순간 회장님의 젓가락이 멈췄다. 이 사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정민이는 내 딸이야. 여기 와서 사는 것도 함께하는 것도 당연한. 여보, 우리가 이서 키울 때 한 번이라도 그런 말 해보셨어요? 정적. 식탁 위에 차가운 공기가 흘렀다. 그날 밤 돌아가는 차 안에서 회장님은 조심스레 물었다. 정민아, 힘들었지? 괜찮니? 네, 괜찮아요. 원래 낯선 집에서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조금도 따뜻함이 없었다. 그날 이후 이서가 내게 문자를 보냈다. 서이서. 정민 언니, 우린 언니가 누군지 아직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이 집은 언니만의 집은 아니에요. 맞다. 어쩌면 난
이제야 진짜 가족의 안으로 들어가려는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안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이건 아빠가 내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야. 서 회장님 아니, 이젠 정말로 아빠라 불러야 할지도 모를 그 사람은 내 앞에 작은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압구정 쪽에 작은 집 한 채다. 원래 내 돌 선물로 마련해둔 거였는데 그땐 네가 없어져서 그냥 임대놓고 있었지. 나는 말없이 그 봉투를 바라봤다. 문득 서울역 대합실에서 덜덜 떨며 컵라면 국물로 끼니를 때우던 그날이 떠올랐다. 그땐 단 2,000원이 없어 화장실도 못 가고 대합실 한 귀퉁이에서 밤을 새웠었는데 지금은 누군가 내게 압구정 집을 선물한 땐다. 그리고 이건 내 앞으로 된 계좌다. 20년 동안 내 이름으로 적금처럼 붙여온 거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엔 확실히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일었다. 아빠 저 그거 못 받겠어요. 왜? 넌 받을 자격 있어. 넌 내 딸이고. 아빠가 제 딸인 거 돈으로 증명하려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그의 손이 멈췄다. 정민아, 그런 뜻이 아니야. 그저 너한텐 아무것도 못 해줬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요. 돈이 아니라 시간을 주세요. 딸로 인정받는 게 돈보다 어려운 거잖아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저 그 집 안 들어갈 거예요. 이복 동생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그 집 딸이라는 이유로 들어가기엔 제 존재가 너무 크고 무겁잖아요.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밖으로 나와 정문을 닫는 순간 문득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서이서. 아빠가 준 거 받았어요. 언니답지 않게 조용하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언니답지 않다는 그 말, 그 한 줄에서 이복 동생의 진심이 느껴졌으니까. 다음 날 나는 다시 도시락통을 어깨에 둘렀다. 여전히 공사장, 여전히 계단,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이었다. 야, 정민아. 오늘도 18층이야. 죽을 각오하고 올라가. 오케이. 두 다리는 아직 붙어 있으니까요. 호흡은 거칠었고 팔은 아팠지만 이게 나다. 이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다. 그리고 그날 밤 회장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정민. 아빠 압구정 집은 나중에 진짜 가족이라고 느껴지면 그때 받을게요. 그 전까진 그냥 밥 한 끼만 같이 해요. 돈보다 밥이 어려운 세상이라면서요. 그는 곧장 답장을 보냈다. 아버지. 그래. 그럼 우리 밥부터 시작하자. 세상이 준 돈보다 그 사람이 주려는 진심이 더 어려웠다. 하지만 나는 그 어려운 걸 받아볼 생각이다. 아빠라는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이젠 나도 알아보고 싶으니까. 정민아,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시간 되니? 문자였다. 아빠 서 회장님의 문자. 정민. 뭐 하시려고요? 아버지. 그냥 밥 한 끼. 우리 둘이만. 그리고 하나 보여줄 게 있어. 회사 건물 꼭대기 서 회장님의 집무실 바로 옆에 붙은 서재는 딱 그의 성격을 닮은 공간이었다. 딱 떨어지는 책정리,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액자들, 정갈하게 나열된 만년필과 책갈피. 나는 그 안에서 이상한 익숙함을 느꼈다. 이곳 예전에 와본 느낌이에요. 너 기억나는 거야? 아뇨. 근데 어쩐지 편해요. 그때 그가 서재 구석 오래된 서랍에서 조심스레 액자 하나를 꺼냈다. 이 사진 널 처음 찾기 시작했을 때부터 내 책상에 항상 있었던 거야. 액자를 건네봤자 나는 눈이 커졌다. 그 사진 지갑 속에 있던 바로 그 사진과 똑같았다. 검정 고무신을 신은 아이, 그 옆에 앉아 머리를 묶어주는 젊은 여자. 단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아빠가 가진 액자는 조금 더 멀리서 찍은 구도였고 내 사진은 클로즈업. 이 사진 엄마가 항상 지갑 속에 넣고 다니셨던 거예요. 근데 두 장이 같은 순간이었다니.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날 이걸 누가 찍었는진 모르지만 넌 내 손을 잡고 놀이터에 있었고 미경이는 그걸 보며 웃고 있었어. 그는 손끝으로 액자 가장자리를 쓸었다. 정민아, 이게 우리 셋이 함께한 마지막 사진이야.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뚝뚝 흘렀다. 나 엄마랑 그날 있었던 게 기억나요. 엄마가 제 머리를 묶어주고 슈크림 붕어빵 사주셨던 거 그게 이날이었나 봐요. 그는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넌 한 번도 사라진 적 없었어. 내 마음에서 단 한순간도. 처음이었다. 아빠의 손이 따뜻하다고 느껴진 건 그 손이 20년 만에 내 볼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회장님의 연락처 이름을 바꿨다. 서 회장님 아빠. 단 세 글자. 그 글자 하나에 담긴 무게가 이토록 울컥할 줄은 몰랐다. 그날 이후 나는 지갑 속 사진 옆에 아빠와 나 둘이 찍은 셀카 한 장을 끼워 넣었다. 어설픈 각도에 이상하게 나왔지만 우린 똑같이 웃고 있었다. 기억을 되찾은 게 아니라 마음이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나는 이제야 알겠다. 딸이란 건 피보다도 기억보다도 마음이 닿는 거리에 있다는 걸. 정민아, 이번 주 가족 식사 꼭 왔으면 해. 내 자리를 이제는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하지 않겠니? 아빠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불편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아직 내겐 너무 뻣뻣했으니까. 정장도 어색했고 헤어샵에서 받은 메이크업도 낯설기만 했다. 그날 저녁 고급 한식당 VIP룸에 모인 사람들. 그 안에서 나는 또다시 낯선 이방인 같았다. 오셨어요, 정민 씨. 서이서. 아빠 옆에 앉아있던 이복 동생은 날 보는 순간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까지 듣게 될까요? 이제 유산 이야기라도 나오려나요? 그 한마디. 분위기가 삼시간에 얼어붙었다. 이서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난 그냥 묻는 거예요. 갑자기 언니가 나타났고 우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는 수저를 내려놨다. 괜찮아요. 저도 유산 따위에 관심 없어요. 그래요? 그럼 그날 압구정 집도 그냥 거절하신 거예요? 아빠가 그러시던데요. 울먹이면서 정민이는 마음이 깊은 아이야 라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똑하고 끊어졌다. 이서씨. 네? 왜 그렇게 날 자꾸 밀어내요? 제가요? 그래요.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요. 제가 이 집 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냥 밥 한 끼 먹은 것뿐인데 그렇게 불편해요. 정민 씨가 아빠 딸이니까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비웃음 섞인 한숨 같은 웃음. 아빠 딸 맞아요. 전 아빠 딸 맞대요. 근데 그 아빠가 20년 동안 날 한 번도 안 찾아줬어요. 아빠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정민아. 아니요. 지금은 제가 말할 차례예요. 나는 숨을 꾹 눌러 참았던 말들을 그 자리에서 쏟아냈다. 3살 때 유괴당했고 엄마는 기억 잃었고 나는 이름도 잃고 부모도 잃고 20년을 남의 집 딸로 살았어요. 그래서 전 아직도 밤에 깨면 내가 누구였더라? 나는 어디서 왔지? 그 생각부터 해요. 그런데 지금 아빠라고 부르는 그 사람 앞에서 이복 동생에게 설명을 해야 하네요. 난 욕심 없고 유산도 안 받고 가족 식사도 그냥 견디는 중이라고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침묵했다. 식당 안이 너무 고요해져서 숟가락 내려놓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저 이 가족 안에 억지로 껴서 숨 쉬고 싶진 않아요. 밥 한 끼 먹는 것도 눈치 봐야 한다면 그냥 도시락 싸서 혼자 먹을게요. 식당을 나서려는데 등 뒤에서 아빠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다. 정민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었지.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늦은 게 아니라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저도 이 집도. 그리고 아빠도. 그날 밤 이서에게서 문자가 왔다. 서이서. 미안. 난 그저 아빠를 뺏길까 봐 그랬어. 그 말 한 줄에 내가 조금은 울컥했다. 어쩌면 우린 서로의 자리만 걱정했던 걸지도 모른다. 내가 원한 건 돈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고 그저 진심 한 줌이었을 뿐인데. 정민 씨 혹시 정미경 씨라고 아시나요? 갑작스럽게 연락 온 병원 관계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너무 담담해서 되려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네, 제 엄마예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몇 년 전 환자분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본인이 직접 작성한 비공개 유언장이 하나 있었어요. 당시 보호자가 없어서 개봉하지 못했는데 최근 유전자 일치자 등록을 통해 당신이 직계가족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병원. 요양병동 시동. 환자 기록보관소는 오래된 서류 냄새가 가득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내민 봉투엔 다른 무엇보다 내게 너무 익숙한 엄마의 필체가 있었다. 서정민에게. 내가 정말 죽은 뒤에야 내게 닿을 이 편지를 엄마는 많이 울면서 썼단다. 봉투를 여는 손이 덜덜 떨렸다. 한 장, 두 장. 조심스럽게 펼쳐지는 얇은 종이에는 잊혀졌던 진실이 적혀 있었다. 정민아, 엄마가 널 안고 도망쳤던 그날 너무 무서웠단다.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람 주위에 있던 위험한 사람들, 욕심과 정치와 거짓말이 우리 둘을 향해 칼끝을 들이댔지. 넌 원래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아이였다고 그 사람 집안은 날 무시했고 우릴 숨겨야 한다고 했단다. 그래서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사라지는 길을 택했어. 엄마. 처음엔 미친 사람처럼 도망 다녔어.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었고 결국 누군가가 우릴 쫓아왔을 때 너를 안고 있던 팔이 무너져 버렸지. 그날 너를 잃고 나도 기억을 잃었단다. 병실에서 눈 떴을 때 내 이름도 생각나지 않았어. 하지만 어느 날부터 문득문득 머릿속에 내 이름이 떠올랐단다. 서정민. 내 딸 서정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그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그래도 하나만 기억해줘. 넌 아빠와 엄마가 세상 누구보다 사랑한 아이였고 세상의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어나 준 기적이란다. 정민아,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엄마가. 편지를 쥔 손끝이 젖어들었다. 한 줄 또 한 줄. 이게 내가 평생 그리워했던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날 밤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응, 정민아. 엄마가 진짜 엄마가 저를 지키려다 모든 걸 잃었더라고요. 그 사람들, 아빠 주위에서 우리를 없애려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엄마가 도망친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아빠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널 못 지켰구나. 내가 널 놓친 게 아니었구나. 널 지켜주지 못한 게 정말 미안하다. 나는 울면서도 웃었다. 아니에요, 아빠. 이젠 알아요. 엄마도 아빠도 날 포기한 게 아니었단 거. 그날 밤 나는 평생 처음으로 엄마와 아빠를 한 번에 아는 기분이었다. 사진 한 장, 편지 몇 줄. 그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시간의 조각들이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지금 내 마음 안에서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정민아, 이번엔 그냥 우리 둘이만 밥 먹자. 아빠의 목소리는 유난히 조심스러웠다. 처음 본 그날 공사장에서 내 이름을 부르던 때보다도 훨씬 더 떨리고 진심이었다. 식당은 단출했다. 이름도 없고 간판도 없는 아빠가 젊은 시절 회의 마치고 종종 들렀다는 한옥 밥집이었다. 여기 너랑 꼭 한번 같이 오고 싶었어.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따뜻한 국물 냄새, 조심스럽게 앞접시에 담아주는 아빠 손 그 순간 이상하게도 밥 한 술이 눈물보다 먼저 넘어갔다. 정민아, 어릴 때 네가 제일 좋아하던 게 된장찌개였어. 항상 엄마찌개, 아빠국 이러면서. 기억나요. 엄마는 찌개 진하게 끓였고 아빠는 맑은 국만 끓여서 제가 맨날 섞어달라 그랬다면서요. 그래, 맞아. 그땐 네가 너무 귀여웠는데 내가 그 기억 하나도 못 꺼내고 살았어. 우린 말없이 밥을 먹었다. 한참을 그렇게 씻고 넘기다 보니 눈물이 국물 속으로 똑 떨어졌다. 아빠, 나 사실 처음엔 아빠를 미워했어요. 미안하다. 근데 엄마 편지 읽고 나니까 아빠가 아니라 아빠를 둘러싼 세상이 문제였단 걸 알겠더라고요. 나는 조심스레 아빠의 숟가락 옆에 김치를 올려줬다. 그때 아빠가 날 포기한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지게 만들어진 거였단 거 이제야 알겠어요. 정민아, 그 말 듣는 순간 아빠가 살아있는 것 같아졌다. 밥을 다 먹고 난 후 아빠는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건 너한테 받았던 편지의 답장이야. 제가 무슨 편지를 드렸는데요. 밥 한 끼 먹자고. 돈보다 밥이 어려운 세상이라고 했잖아. 웃음이 났다. 그 한마디에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문장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지 알겠더라. 식당을 나서며 나는 처음으로 아빠 팔짱을 살짝 껴봤다. 아빠 앞으로 이런 밥 한 끼 자주 할 수 있죠? 당연하지. 이번엔 내가 내 도시락 들고 따라가 볼까? 에이, 아빠가 공사장 18층까지 올라가요. 가야지. 딸이 있는 데가 어디든 이젠 내가 먼저 갈 거야.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엄마, 나 오늘 아빠랑 밥 먹었어요. 맵지도 짜지도 않았는데 눈물은 참 많이 나왔네요. 엄마가 날 숨겨준 건 도망이 아니라 지켜내기 위한 용기였어요. 그리고 아빠는 그걸 이제야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 가족 이제라도 함께 걸어보려 해요. 천천히 조심조심. 그래도 따뜻하게. 그날 서울 시내 가장 크고 웅장한 호텔 로비에 수많은 인파가 모였다. 서진그룹 창립 30주년. 그리고 회장 서재우의 취임 25주년. 하지만 그날의 주인공은 그 사람 혼자만이 아니었다. 정민아, 오늘 옆에 있어줄래? 무대 뒤에서 정장을 고쳐 입은 아빠는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아빠가 이렇게 긴장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긴장돼. 오늘 처음으로 딸을 소개하는 날이니까. 무대 위 빛나는 조명이 회장의 얼굴을 비췄다. 수많은 언론사, 임직원, 정치인, 투자자들이 숨죽인 채 바라보는 가운데 그는 마이크를 들었다. 오늘 이 자리에선 작은 고백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저에겐 딸이 있습니다. 20년 전 어떤 사건으로 인해 잃어버렸고 평생 그 아이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 세월을 누구보다 조용히, 누구보다 강하게 살아왔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임이 일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도 커졌다. 오늘 그 아이를 이 자리에서 소개합니다. 제 딸 서정민 양입니다. 순간 무대 옆 커튼이 천천히 열렸다. 나는 숨을 들이마신 채 한 걸음, 또 한 걸음 조심스럽게 단상 위로 걸어 나갔다. 수백 쌍의 눈이 나를 향해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무섭지 않았다. 마이크 앞에 섰다. 입술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정민입니다. 사실 전 제 이름조차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딸이라는 것도 사랑받아도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 사람 제 아버지는 늦었지만 끝까지 날 찾아왔습니다. 이젠 저도 도망치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날 아빠는 무대 위에서 나를 꼭 안아줬다. 수많은 박수 소리보다 그 품이 더 따뜻했다. 이서도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이젠 진짜 가족이 된 거야.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기념행사 후 아빠가 내게 작은 붕어빵 인형을 건넸다. 이거 기억하냐? 예전에 네가 제일 좋아했던 슈크림 들어간 붕어빵. 기억하죠? 그날 엄마가 사주신 붕어빵이었어요. 우리의 시간은 비로소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잃어버린 과거는 이제 슬픈 기록이 아니라 존재를 증명해준 역사가 되었고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나는 이제 진짜 가족 안에서 숨 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붕어빵 하나에 담긴 기억이 가족을 잇는 다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부모를 잃은 아이가 아니라 끝내 나를 놓지 않았던 사람들의 기억으로 살아난 딸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상처가 아니라 사랑으로 남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